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예퇴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A 기업에서는요, 직원이 30%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거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명예퇴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명예퇴직으로 인사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 명예퇴직 위로금 형식으로 받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비정기적인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하는 비정기적인 명예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예퇴직은 먼저 알아야 될 게 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상 해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흔히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하고 정리해고를 하면은 정리해고 자체가 부당해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즉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결국 해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명예퇴직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자, 가끔씩 명예퇴직에 대해서 해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명예퇴직은 본질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합의퇴직입니다. 예, 가끔 명예퇴직을 해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절대 이런 경우에는 절대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명예퇴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고가 아니라 합의퇴직입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회사 경영난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난이라고 바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면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례마다 동일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하나투자증권 주식회사 정리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시급마다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즉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잘못된 해고를 해서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느니 차라리 퇴직 위로금을 부담하고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회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 악화가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잠깐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항공업계나 관광업계 굉장히 힘들죠. 저희 사무실에도 파일럿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앞으로 업계가 5년은 힘들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회사가 파산을 하면 돈 한 푼도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조기에 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혹은 치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합니다. 내 나이가 너무 많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 기회도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전망과 내 이직 가능성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할 때 고려할 팁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 중에 취업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즉 20년 정도 근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만 1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3개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나 재취업을 하실 거면 곧바로 하시는 것보다 3개월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전에는 실업급여도 못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